안녕하십니까. 열정이 넘쳐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재개발 단지는 면목동에 있는 면목 7구역 신통 재개발 구역이고요. 최근에 정비계획 변경 고시가 돼가지고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은 6월 15일에 SK 에코플랜트하고 이제 현대건설이 5,958억 규모 면목 7구역 재개발 사업을 이제 수주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작년에 조합이 설립이 됐고, 그리고 올 2월에 저기 신통 재개발 구역들 중에서 이제 조합 설립된 데들을 몇 군데 토지거래 허가를 이제 해제를 했잖아요. 그럼 요 면목 7구역 같은 경우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이제 해제가 된 그런 구역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변동이 됐는지 좀 볼 건데, 오래간만에 네이버 부동산 가가지고 빌라를 좀 봤더니 가격대가 좀 올라 있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5억 2,500짜리가 있는데 세입자가 이제 3억 2,500에 들어가 있고 25년 11월 만기, 그러니까 2년 전에 들어갔다 치면 23년에 들어갔으니까 결국엔 저기 공시가격이 보면 1억 7,7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금액에 자 봅시다. 1억 7,700에 126% 하면 곱하기 1.26 이렇게 하면 2억 2,300 이렇게 되죠. 한 1억을 이제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투자금 한 대략 3억 원 정도 되는 그런 매물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전용 면적이 좀 작은 29.65로 돼 있잖아요. 한 9평 정도 된다 돼 있고, 이제 5층이고 보니까 이제 복층 빌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용 면적은 작은데 이제 복층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실사용 면적, 실사용 면적은 이거 전용 면적보다는 훨씬 크겠죠. 아무튼 그렇고요. 이게 구역은 이제 변경된 게 없고, 그뭐 정비 계획도도 이제 변경된 거는 이제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비계획 변경, 경미한 변경이라고 돼 있고요. 그게 이제 고시가 이제 5월 29일에 됐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는지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가 변경이 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추정 비례율 산출 근거도 이제 변동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계획을 보게 되면 이제 용적률 같은 경우는 정비 계획상 용적률이 217.38%고 법적 상한 이 이제 여기가 용도 지역이 3종이다 보니까 이제 300%까지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비 계획에서 이제 법적 상한까지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임대가 상당히 많겠죠.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이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그리고 최고 층수는 이제 35층으로 돼 있고, 신축 세대 수는 1447세대, 임대가 379세대, 26.19%.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비계획 용적률에서 법적 상한까지 가려면 요 늘어나는 거에 2분의 1을 임대 아파트를 져야 되니까 임대가 굉장히 많은 식으로 된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용도 지역이 이제 3종으로 종상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627명이고 일반 분양이 441세대로 이제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비율은 70.33% 정도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용적률이 기존의 217에서 264로 확 늘어났죠. 그러니까 여기서 법적 상한 300%까지 올리는 거의 절반이니까 이게 그 법적 상한까지 올리는 데 대한 임대 아파트는 굉장히 많이 줄었겠죠. 자, 그래서 신축 세대 수는 1449세대고 임대가 289세대, 기존의 379세대에서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임대 비율은 19.94%다.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 627명이고 일반 분양이 늘었습니다. 기존의 441세대에서 533세대로 70%에서 85%로 늘었죠. 그럼 이렇게 되면 분양 수입이 증가하게 되니까 당연히 분담금도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변경된 거에 보면은 이제 전용 84 세대수가 469세대고 전용 118이 166세대. 그러니까 전용 118이 생각보다 좀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요거 합치면은 635세대가 되거든요. 근데 토지등 소유자가 627명이니까 구역 내에 조그마한 빌라를 갖고 있어도 전용 84는 이제 무난히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용적률 계획을 보게 되면 이제 공공시설 부지 순부담 면적은 거의 차이가 없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기준 용적률이 원래는 190이었는데 여기가 210%로 늘었어요. 왜 늘었냐면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소형주택을 추가 건설함에 따라서 기준 용적률을 기존에 10%였지만 20%로 올려주는 요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새롭게 적용이 됐고, 그리고 뭐가 됐냐면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이 됐다. 그래서 사업성 보정계수가 1.82배가 적용이 돼서, 자, 허용용적률 20%에 1.81 곱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허용용적률이 기존에 200이었는데 246.4%로 굉장히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여기 토지하고 이제 건축물 기부 찬합한 걸 환산해 가지고 정비계획 혹은 이제 상한 용적률 계산을 해보니까 264%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법적 상한 300% 가는 거에 2분의 1을 이제 공공주택을 지어서 이제 기부 찬합을 하게 되는 그런 형식인 거죠. 자, 그래서 기준 용적률이 기존에는 이제 190에서 이게 소형평수 40제곱미터 이하가 이제 10% 적용됐고 5060이 또 10% 적용돼서 기준 용적률이 2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 구하는 공식은 요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인센티브 항목들, 그 다음에 여기 허용 용적률이 이제 20%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항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최대 20%를 이제 적용받았다. 그리고 이제 사업성 보정계수, 여기 면목 7구역의 평균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329만원 정도 됐는데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가 596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 거를 대상지로 나누니까 이제 1.82배를 이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법적 상한까지 가려고 이제 148세, 재개발 의무 임대가 이제 148세대고 이게 15% 이상 이제 주택 전체 세대수의 이제 15%를 확보해야 되니까 재개발 의무 임대 세대수는 이제 189세대로 늘었고, 그리고 법적 상한까지 가는 세대 여기 임대 아파트가 이제 231세대에서 이제 100세대로 131세대가 확 줄게 된 거죠. 그래서 요 차이만큼 여기 재개발 의무 임대에서 좀 늘었고 법적 상한 임대가 확 줄어가지고 이제 일반 분양이 늘어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정 비례율 산출 근거를 보게 되면 여기 변경된 거를 보면, 자, 수입이 조합원 분양 수입이 5,344억이고 일반 분양 수입이 4,910억입니다. 기존에 보게 되면 이제 조합원이 5,194억이었는데 대충 한 150억 정도 는 것 같고, 일반 분양 수입이 376억인데 3,767억인데 4,910억으로 대충 한 1,200억이 증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일반 분양이 441세대에서 이제 533세대로 늘었다. 근데 이게 여기 임대가 이제 줄어가지고 이제 일반 분양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공사비도 기존에 4,760억인데 5,759억으로 대략 한 1,00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추정 비례율은 102.4에서 이제 109.72%로 이제 올라가게 됐죠. 자, 그래서 조합원 분양 수입인 5,344억을 토지 등 소유자 627명으로 나눠보니까 평균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8억 5천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조합원들이 여기가 이제 평형 구성이 조합원들이 가져갈 게 5984, 그 다음에 8호초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평균이 8억 5천이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조합원이 다 가져간 거 남는 거 이제 일반 분양 할 텐데, 이렇게 이제 수입 계산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안분해서 배분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9억 2천 100이 나왔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종전자산이 3,518억에서 3,172억으로 좀 한 400억 정도 준 걸로 표시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고요.
그래서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이제 한 5억 정도가 된다.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구역 내에 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것보다 평균보다 높을 거고, 빌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평균보다 낮게 간평이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값을 보기 위해서 한번 계산을 해본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비례율 변화표에 이제 공사비랑 일반 분양가 변동에 따라서 이제 비례율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살펴보는데, 기존에는 이제 660만 원으로 하고 일반 분양가는 평당 2,883만 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4평 기준으로 하면 이제 한 9억 8천 정도로 예상을 해서 비례율을 이제 102.4 프로로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평당 660만 원은 말이 안 되니까 이게 평당 770만 원으로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일반 분양가도 최근에 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평당 3,090만 원, 그러니까 34평 기준으로 한 10억 5천 정도 이렇게 해도 이제 분양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제 올린 거예요. 일반 분양가는 요것보다 더 올려도 이제 지금 같은 분위기는 분양이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비례율이 109.72%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공사비가 좀 뭐 5%든 10% 이렇게 오르게 되면 비례율은 이렇게 낮아지는데, 일반 분양가를 5%만 올려도 거의 비례율이, 자, 공사비가 10%가 증가하고 증가를 해도 비례율을 5%만 일반 분양가를 5%만 올려도 108.3%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비례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가 지금 10억 5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조합원 분양가는 요것보다 한 10에서 많게는 한 20% 낮게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일반 분양이 좀 많으니까 한 20% 정도 낮게 추정한다 그러면 대충 한 8억 중후반 정도가 전용 84의 조합원 분양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대충 한 8억 5천에서 한 9억 정도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기 복층 빌라 사례를 한번 보면, 자, 얘가 공시가격이 1억 7,700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 일반 분양이 많으니까 여기 1억 7,700에 한 공시가격이 2배 정도 간평을 해준다 그러면 3억 5,400 정도가 될 거고, 그럼 여기에 내가 요거를 5억 2,500에 산다 그러면 프리미엄은 대충 한 1억 7천 정도 프리미엄을 가지고 사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프리미엄은 뭐 한 1억 7천, 그럼 이렇게 되면 요거 다 합치면은 9억 10억 2천에서 대충 10억 한 7천 정도, 요 정도가 실매입가다 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실매입가가 현재 일반 분양을 이제 추정한 가격 한 10억 5천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결국에 요게 이제 투자 가치가 더 생기려면 결국 일반 분양가를 얼마나 더 올릴 수 있냐, 요게 최대의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면목 7구역의 정비계획 변경 고시문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